예, 준비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4월 13일입니다. 지난주에 마케팅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거의 시작을 못했죠. 양해 말씀을 좀 올렸고요. 죄송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부터 마케팅 하고요. 마케팅이 3회 과정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한 주가 지금 딜레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보충으로 한번 해야죠, 당연히. 제 생각으로는 요번 주 말고 다음 주에 학원 관계자하고 날짜를 잡아서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프린트를 나눠드렸고, 프린트는 78페이지까지 프린트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1패키지로 해서 1, 3월 회계학을 작년하고는 다르게 인강으로 대체했는데요. 요거를 자기 걸로 지금 잘 만들고 있는지 의문이지만 잘 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상업경제 보충 좀 많이 했죠. 여하튼 했고요. 경영학도 일단은 다 끝냈습니다. 뒤에 시험에 출제 안 되는 부분 그건 제끼고 무역학은 이제 마케팅 다음에 5주로 해서 이것도 보충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마케팅 오늘부터 달리도록 합시다. 높아심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꾸준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고 상업경제 다른 과목하고 다 연계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상업경제 그 한 과목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경영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 교재를 쭉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영학하고 많은 부분에서 교차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중복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하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무한 반복을 하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험 당일날까지 계속 반복하시고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마케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는 전체적인 커리큘럼이고 2페이지 각 과목별로 시작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요거 뭐 합격 설명회도 다 했으니까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2교시, 3교시죠. 전공 A, 전공 B 커리큘럼을 앞 페이지 나왔듯이 10개 커리큘럼으로 제가 구분했고 지금은 4번 타자 마케팅 시간이다. 자, 뭐 이거 다 모르는 사람 있나요? 90분 4829 단답형 서술형 4829 그래서 23문항이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문항수가 되겠습니다. 배점은 40점, 40점에서 80점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출제 범위 및 내용이죠. 늘 말하는 거지만 별표 3이죠. 기본 이수 과목에 제시된 과목. 자, 여기에 제시된 과목을 제가 10개 커리큘럼으로 나눴다는 거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별표 3이고요. 25%, 35% 교과 교육학. 요게 이제 2, 3교시 교과 교육학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2, 3교시 교과 교육학 요 10번 타자 아시죠? 자, 그렇게 해서 보통 20점 이렇게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25%가 되겠죠. 예, 나머지 80점에 이제 75%는 교과 내용화, 나머지 이제 9개 과목으로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이렇게 돼서 총론은 지금 현재 2024-35죠. 2024년 8월 16일 지금 현재까지 해서 이렇고요. 오늘까지도 해서 총론 별책이라는 거 다 아시고 총론도 제가 상업경제 앞부분에서 시작할 때 많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꾸준히 보셔야 된다는 거. 강론이죠. 요게 이제 교과라고 보면 되겠는데 우리는 별책 23 경영, 금융, 전문, 교과. 그래서 별책 23도 제가 성격하고 내용 체계를 정리를 따로 해서 상업경제 보충교재로 나눠드렸습니다. 상업경제 시간에.
꾸준히 자기 걸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작년 시험도 그렇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공구나 15 개정교육과정이나 성격하고 내용책의 박스만 봤을지라도 과목명이 떠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무한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책 23이 총 전문 공통과목,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에서 41과목이다. 1월달부터 한 주에 하나씩만 폭파시켜도 벌써 엄청나게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꾸준히 하루에 30분, 10분이라도 꾸준히 보는 게 중요합니다. 되겠죠? 예. 그리고 상업경제 시간부터 해서 별책에서 예년에 어떻게 기출문제가 나오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공부를 해서 접근해서 시험장에서 맞출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교재에서 많이 알려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은 다 잡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과 내용학 별표 3의 기본 이수 과목 및 분야에서 지금 마케팅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마케팅 관리론이라고 되어 있죠. 별표 3에서는. 자, 이쪽에서는 설명할 필요는 없고 2024-35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전 거로 보시면 달라지는 거는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최근 걸로 봐주시고 2024-35가 기출 요번에 대상이 될 것이다. 2024-35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2022 몇 호였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2022 33호였나?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항상 강조하지만 5024-632를 각 과목별로 시작할 때 목차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편집을 해드리죠. 살펴보기도 하고 중요한 거 안내해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그렇고 본 공고문 시도교육청 본 공고문 나올 때도 그렇고 출제 범위 및 내용에 기초하여 출제하되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기초하여 출제하되 뭐라고요? 네, 표시과목 우리는 상업이죠.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한다. 그랬을 때 21학년도 시험부터 별표 3으로 이제 바뀌었고 그 별표 3에 따라서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가 5024-632번입니다. 자, 그거는 합격 설명회 할 때도 자료로 나눠드렸고 아마 파일로 첨부가 되어 있을 거고 여러분도 다 한 부씩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별표 3은 다 아시겠지만 표시과목 상업이고요. 기본 이수 과목 이렇게 해서 갈로 6번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회계학과 관련된 거 이렇게 공부를 해왔었고 그리고 상업경제 그리고 경영학 그리고 경영학 일반이죠. 마케팅을 제외한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마케팅 관리론이다.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회계사 시험이나 각종 시험에서 고시에서 경영학 일반 그리고 재무관리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하는데요. 우리 별표 3에서는 마케팅을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하여튼 경영학은 저번 시간까지 끝냈고 지금부터는 마케팅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많이 이제 했던 과목들이 눈에 보이죠? 자, 10개 커리큘럼을 다 하면 이제 다 색칠이 되고 기울임 표시가 돼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계속 반복하시고 5024-632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한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요거는 뒤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목차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23도 참고를 하고, 별표 23의 과목명은 마케팅과 광고, 이렇게 5자죠. 마케팅과 광고 6자네요. 자, 처음 저를 만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월달부터 들으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항상 교재는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좀 나중에 제가 다 나눠드리면 철하시면 됩니다. 그 타이밍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같이 보세요. 제가 왼쪽 하단 보세요, 오른쪽 상단 보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항상 펼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거는 뒤에서 자세히는 아니고 뒤에서 보도록 합시다. 502464이 멀리서 보니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달릴 마케팅 과목도 상업경제, 경영학이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상업경제 교재, 경영학 교재, 손때가 가득 묻을 수 있을 만치 열심히 자기 걸로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02463 출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이런 요건 다 아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게 21학년도였나?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교과교육학에서. 저도 한 번씩 헷갈려서 교과교육학 수업할 때는 하는데 상업경제할 때부터 한 2-3차례 그 이상 얘기해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단답형이라는 세자가 보일 겁니다. 서술형이라는 세자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21학년도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요. 교과교육학, 2, 3교시 교과교육학에서 평가문항의 유형으로 해서 한번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빈자리가 남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여백을 조금 활용해서 여기 이제 단답형 서술형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21학년도가 맞을 겁니다. 21학년도 시험에 나왔던 거를 이쪽에 실어놨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평가문항의 유형과 관련된 테마입니다. 자, 교육평가 중요하죠. 1교시나 1교시 교육학도 그렇고 2, 3교시 교과교육학도 그렇고 교육평가 또는 교수학습 방법, 교육공학이라고 하나요? 교육공학 관련된 그쪽과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평가문화 유형인데요. 시험에 나왔던 거는 이쪽이 나왔습니다. 이쪽 테두리. 학생의 반응 양식, 응답 양식에 따라 평가 문항을 구분해 보자. 문항의 유형을. 자, 선택형이 있습니다. 진의형, 배합형, 사지선다, 오지선다, 선다형. 자, 우리의 시험 과목, 문항 시험 과목 및 유형에서 유형이라 되어 있죠. 여기도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시험 과목 및 유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은 1교시고 1교시 교육학이고 그랬을 때 선택형 안에 진의형 OX죠. 배합형입니다. 연결형이라고 하기도 하죠. 뭐 이렇게 하는 거 알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선다형, 사지선다, 오지선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객관식 시험. 서답형입니다. 요게 단답형. 그리고 완성형. 단답형은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서울 이렇게 적도록 요구하죠. 완성형은 한국의 수도는 뭐뭐입니다. 어디입니다. 서울입니다. 이런 게 완성형. 서술형, 논술형.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는 게 이제 논술형이 되겠죠. 1교시. 자, 다 아는 건데,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기출문제는 교과교육학 할 때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제
잘 기억만 해주시면 되겠고, 단답형, 예, 이게 서답형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독자적으로 답을 구성하여 작성하는 방식. 이게 이제 서답형입니다. 반응 양식이. 그리고 주어진 답에서, 답들 중에서, 답지 중에서 알맞은 답을 선택하는 거. 말 그대로 선택형. 진위형, 배합형, 선다형. 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아마 이렇게 딱 박혀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되겠고. 자, 되겠습니까? 됐죠? 단답형. 독자적으로 답을 구성한다. 되겠죠? 서답형 안에 포함된다. 되겠죠?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백의 미를 살려서, 여백의 미는 아니네요. 예. 여백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요게 한 10페이지 가까이 돼서 경영학 할 때도 제가 생략을 했고, 마케팅 때도 괜히 페이지만 더 분량만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상업경제 22페이지, 31페이지 또는 합격 설명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업경제 22, 31페이지 또는 합격 설명의 자료 누구나 출력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상업경제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합격 설명의 자료에도 있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하는 마케팅 관련해서 최근 시험, 작년에 친 25학년도 시험에서 요 갈로한 게 마케팅이죠. 예, 9번 문제 나왔습니다. 가격 전략 관련해서 뭐 중고 가격, 유보 가격 뭐 그 정도 초기 고가 가격 전략, 스키밍 가격 전략 이런 게 나왔었죠. 자, 선고가, 후저가. 예, 뭐 그래서 요 한 문제 정도 마케팅에서 나왔다는 거. 24학년도도 마케팅이 보통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옵니다. 24학년도에도 한 문제 나왔다는 거. 그리고 23학년도 이때도 한 문제. 보통 다 한 문제네요. 많이 나오면 두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었던 거. 여긴 두 문제였네요. 22학년도 서술형 10번 2교시 그리고 3교시 서술형 10번. 그래서 많이 나오면 두 문항 나올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21학년도도 두 문항, 22학년도도 두 문항, 23학년도는 한 문항, 24학년도도 한 문항. 그래서 한 문항 내지 두 문항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하여튼 작년 시험도 25학년도 최근 시험도 작년 1단계 교재에 다 있고 설명드리고 했던 내용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교재에 있는 거 활용하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4점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1단계 교재 강의가 너무나 중요하다. 됐죠? 2단계, 3단계는 1단계에 없는 내용도 추가하여 제가 하기 때문에 기본은 기출문제와 그와 관련된 이론, 그와 더불어 확장된 이론 이런 것들이니까 1단계가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 물론 모의고사에서도 적중이 많이 되니까 모의고사에서도 중요하지만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은 1단계라는 거.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4페이지에 경영학 목차에서 마케팅만 별도로 뽑아냈습니다. 경영학 목차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경영학 목차 다 뭐 안 봐도 되겠죠. 경영학 목차 중에서 마케팅만 뽑아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목차 순서대로 해서 달리리라. 자, 마케팅 관리, 기업 전략, 뭐 이렇게 시장 기회 분석, 요게 이제 성장 전략에서 엔소프, 제품 시장, 성장 또는 확장 매트릭스 기억나죠?
시장 침투, 제품 개발, 시장 개발, 별도로 다각화, 다이버시피케이션, 뭐 이렇게 나오죠. 자, 목표 시장 선정. 그러면 넓게 보면 STP 전략, 세분 시장 마케팅 전략, 세그멘테이션, 세분화죠. 타겟팅, 목표 시장 선점 또는 선정, 그리고 P, 포지셔닝, 고객의 마음속에 타사 경쟁 제품과 비교해서 우리 제품을 고객의 마음속에 인식시키는 것. 시험에 몇 번씩 나왔죠. 4P죠.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이런 식으로 해서 4PS라고 하기도 하고, 표현이 4P 하기도 하고, 여기 S 붙이기도 하고, 또는 4P에서 이렇게 S 하기도 하고, 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 하죠. 요 네 가지를 적절히 배합한다. 마케팅 믹스 전략.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목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영학, 바이블 같은 그 연습서, 회계사, 뭐 세무사 공부하는 그런 것들 참고해서 인터넷 마케팅, 요새는 뭐 인터넷이 활용이 안 되는 분야가 없을 것이고, 이 마케팅, 그거 뭐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뭐 그거는 시대 착오적이고, 요새는 뭐 온라인이 안 쓰이는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가 안 되는 데가 없죠. 안에서도 안 되고. 자, 인터넷 마케팅.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그렇고 촉진 이쪽은 좀 그렇지만 인터넷 마케팅은 별도로 보고요.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됐죠? 이쪽이 조금 비중이 좀 있는 것 같네. 시장 기회 분석, STP 성장 전략하고 관련된 되겠죠? 그래서 22학년도에는 이렇게 두 문항이 나왔다는 거. 아까 앞에서도 과목별로 출제 비율을 봤을 때 상업경제에 있었던 거 참고했지만 21학년도도 이렇게 두 문항이 나왔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2002학년도 시험부터 나왔던 거는 모조리 저하고 같이 다 풀고 거기에 따른 이론 정리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출제가 예상되는 이론 또 예제들 각종 회계사 문제라든지 경영학 관련된 그런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목차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4페이지 간지 잘 붙여가지고 내용 이제 앞으로 달릴 때마다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 목차를 다루고 있는지 크게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5페이지죠. 5페이지도 큰 의미는 없는데요. 제가 각 과목별로 항상 각 과목별 제 수업 목차하고 그리고 502463이 또는 별책 23을 비교를 하죠. 여기도 보면 4P가 있죠. 마케팅 믹스 전략 또는 마케팅 전략. 여기 이제 4P가 있다는 거 되겠죠? 마케팅 믹스라고 돼 있죠. 네 마리를 적절히 배합을 하겠다. 환경을 고려해서 기업이 처한 환경을 고려해서 여기도 네 가지 4P가 있죠.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이런 내용도 있죠.
그래서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구매 의사의 단계라든지, 예, 소비자 행동 분석할 때, 이런 쪽 내용도 시장 기회 분석, 이쪽에서, 이쪽 이후에 목표 시장 선정, 예, 그쪽에서 이제 구매 의사 결정이라든지 소비자 행동 분석이라든지, 예, 이런 거를 다루게 됩니다. 나중에 다 나올 거라는 거 되겠죠?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이렇게 마케팅 조사 나오죠? 네. 마케팅 조사도, 뒤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쪽에서 다 있다는 거. 48페이지 또는, 네, 46페이지. 시장기회 분석. 네. 6-2 목차로 돼 있죠. 46페이지. 자, 이런 식으로 달린다는 거. 자, 제 교재 처음 보는 사람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내해 드리면, 각 과목별로 이렇게 뭐 목차라든지 502463이 달리고 출제 비율 분석도 봤었고, 그리고 관련된 과목의 별책 23을 공구라든지 15 개정교육과정, 둘둘 개정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살펴보고 그리고 목차별로 진행을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16페이지 보이시나요? 네, 16페이지 거기가 네, 목차 이제 1번이 되겠죠. 상단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겠죠? 처음 저를 만나신 분은 예, 조금 안내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상단에 목차 6-1 마케팅 관리와 기업 전략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4페이지에 있는 목차 1번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쫙 달려보죠. 쫙 달리면 마케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떠들고 그 다음에 46페이지가 보이시나요? 여기에 6-2 시장기회 분석, 그 다음에 7번 촉진관리까지 결합해서 그렇게 목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달린다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78페이지. 오늘 마지막, 페이지. 이쪽이 이제 목표 시장 선정 되겠죠?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간지를 붙여놔야겠죠? 그래서 각 간지를 붙여서 78페이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지 이렇게 해서 간지를 계속 붙여놓으세요. 16페이지 또 어디 갔니? 46페이지에 이렇게 간지를 좀 붙여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교재를 좀 자기 걸로 만드는데 전력 투구를 해달라. 됐나요? 저도 붙여 놓을게요. 작년 거에는 다 붙여놨는데 올해는 아직 안 붙여놨다. 네, 간지를 계속 붙여 놓으세요. 됐죠? 이런 식으로 붙여 놓으라고. 되겠죠? 자, 그리고, 마케팅 조사, 이런 쪽도 이제 달리게 될 거다. 5024-632에. 됐죠? 구매 의사결정, 예, 이런 것들도 이제 보게 될 거고. 되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뭐 훌륭한 사람들이, 교수님들, 학자들이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하겠지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겠죠. 우리 뭐 회계학 같은 경우에
정보 이용자들이 유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이딴 소리가, 책에 나오죠. 근데 미생 드라마 보면, 그 재무부장이 안녕이한테 회계는 기업의 언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더 사실은 와닿는 것 같습니다. 회계를 몇십 년, 30년을 공부한 제가 그 대사를 듣고 너무나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쉽고 잘 표현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케팅도 사실은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게 마케팅이죠. 특별한 게 있나요? 고객의 마음을 얻는 거.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엄청 힘든 일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들한테 신뢰감을 주고 마음을 얻는 선생님이 돼야 되겠고, 그 과정이 쉬우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있고, 마케팅도 쉽게 생각하면 너무나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나 어렵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 공부도, 고시 공부도 마찬가지고. 마케팅,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6페이지, 7페이지. 이것도 모든 과목 시작할 때 제가 다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교과교육과정의 구조입니다. 이 테마가 보이죠? 교과교육과정의 구조. 교과교육과정의 구조. 교과교육과정의 구조는 별책 23에 다 내용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에 찾아놨는데요. 여기 별책 23 보시면 목차가, 자, 교과교육과정 일러두기, 과목교육과정 일러두기 작성 나오고, 교과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 그리고 교과교육과정의 구조, 그리고 설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교과교육과정의 구조, 이게 제일 기본이고, 이것만 잘 포파하면 시험도 많이 적중할 수 있고. 됐죠? 그 다음에 편성 운영. 여기서 이제 시험이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는 1호라든지 09에서는 나왔는데,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은데, 2022에. 나중에 교과교육과정, 교과교육학 10번 타자 할 때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잘 보셔야 되고, 이수와 진로 설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목차입니다. 각 과목 나오기 전에. 살짝 또 봐요. 자, 별책 23은 다 출력해서 자기 걸로 보고 있죠. 출력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요새 탭으로 다 보죠. 자, 성격 및 목표 이렇게 나오죠. 세부 목표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고, 세부 목표도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좀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조금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설계, 교과교육과정의 구조부터.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맨날 각 과목 시작할 때 하는 거죠. 교과교육과정의 구조. 그 다음에 설계. 설계는 예시이기 때문에요. 여기 기초 과목이 상사회비사였나? 상사회비사. 여기에 기초 과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설계. 교과교육과정의 구조 및 설계. 그리고 편성운영. 편성운영은 7째, 7번 타자까지 있네. 요건 달달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수와 진로 설계. 자격증 취득, 관련 직업, 후 학습 경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이수와 설계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는데, 시험 나오지도 않았고,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네. 제가 모의고사 때 만들어 드릴게요. 이수와 설계 이것도 예시가 아닌가 모르겠네. 개괄적으로 소개함. 예시라는 표현 자체는 없네.
설계는 예시라고 박혀 있기는 한데, 여기 교과교육과정의 설계, 요거는 예시라고 이렇게 박혀 있긴 있는데, 이수와 진로 설계는 소개함 이렇게 돼 있고, 예시라고는 박혀 있지 않네요. 교과교육과정 설계, 여기는 설계 예시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제시했다. 그래서 기초과목이 상사, 해비사 이렇게 되어 있죠. 기존 학과별로 선행하여 이수가 필요한 과목, 상사, 해비사 5개의 과목. 자, 이 정도 일단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왼쪽에 있는 거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제일 마지막 버전입니다. 2018 150호. 그러니까 별책 23회. 그 당시에는 별책 25였죠. 2015는. 자, 그렇게 했을 때, 교과교육과정의 구조입니다. 지금 시험은, 우리가 대비하는 시험에서는 2015는 참고만 해주시고, 44과목이었습니다. 우리가 달달 외워야 될 것은 오른쪽에 있는 2022 개정교육과정. 가장 최신, 지금 오늘 현재까지 2024 3호죠.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이렇게 조금 표현이 바뀌었죠. 교과교육과정의 구조. 자, 그래서 우리가 2025년 3월 입학생부터는 고교 학점제 모든 고등학교에서 다 실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교육 정책을 다 세웠다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도 이제는 교육부가 아니고 국가교육위원회 이런 식으로 기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시하는 기간이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왼쪽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그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 7페이지에 있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2022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경영금융교과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별책 23이다. 됐죠? 2024 3호다. 그리고 기준학과 나옵니다. 총 5개죠. 경영, 사무과, 세무, 회계과. 그리고 유통과였나요? 금융정보과. 그리고 마케팅과. 기준학과. 요 표는 달달 외워야 돼. 전문 공통 과목, 성공적인 직업생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디지털과 직업생활. 세 과목, 전공 일반 과목, 상기사, 해해, 기세, 유무무, 금보, 마창비전 이렇게 외워야 돼요. 전공 실무 과목, 총인 노비사, 예해세, 유구자 공공품, 물수원, 창무, 고전매 이렇게 해서 과목을 다 외워야 됩니다. 인력 양성 유형도 제가 모의고사에 좀 내기는 냈었는데 요거까지 시험에 물어보기는 좀 그렇죠. 됐죠? 그러나 요 6자 인력 양성 유형 요거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총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인력 양성 유형 진로 됐습니까? 오케이. 됐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죠. 교과와 창체로 구분한다. 이래 돼 있죠. 한다로 돼 있는지 구분한다로 돼 있는지 창체 자자 동진 이게 세 가지죠. 왼쪽에 2015는 자동 공진이었는데 지금은 자자 동진. 이미 시험에 작년에 한번 물어봤죠. 자자 동진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자율자치 중간점, 자율 중간점 자치 활동. 현장 실습, 이것도 옛날에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학교, 산업체,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현장 실습. 자, 이렇게 달달 외워야 된다. 밑에 거는 제가 그냥 3, 16, 22. 그래서 전체 41과목. 이렇게 그냥 제가 정리를 한 거고, 요 표 자체를 달달 외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숙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상사, 해비사, 회비사, 사무행정, 해비, 여기 있네요. 요 앞에 요 5과목이, 아까 봤었던,
교과 교육과정의 설계, 예, 여기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 교과 교육과정의 설계, 여기 했을 때 기초 과목, 요겁니다. 그래서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사, 해비사. 요게 물론 예시지만, 아까 살펴봤을 때 예시지만, 기초 과목입니다. 기존학과별로 선행하여 이수가 필요한, 기존학과는 5개라는 거 알고 있고, 자, 그 나머지는 선택 과목입니다. 인력 양성별로 선택적으로 이수가 필요한 과목. 자, 여기 적힌 거는 달달 외워야 됩니다. 요 밑에 두 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총론 해설서에도 다 나오니까, 그때도 물론 하겠지만, 10번 타자 수업할 때 부담스러우니까 지금부터 외워주세요. 벌써 상업경제 할 때부터, 경영할 때부터 몇 번씩 했습니다. 이걸 달달 외워야 돼. 됐나요? 무조건 외우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출문제에 나왔고 앞으로도 물어보기 때문에. 됐죠?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e Standards 능력단위 토대로 내용이 구성된다. 능력단위가 뭡니까? 특정 직무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평가가 가능한 기능단위로 개발한 것. 그게 능력단위 맞나? 능력단위를 토대로 내용이 구성된다. 됐죠? 여기 인력, 양성, 유형 6자가 있죠. 여기 보면 인력, 양성, 유형 갈로 열고 진로 6자도 잘 기억하세요. 인력, 양성, 유형. 제가 하여튼 잘 기억해달라는 것은 잘 기억을 해주세요. 단연간 11년째 강의하고 있네. 시험에 나왔었고 또 나올 거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과목, 10개 과목을 다 두루두루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외워달라는 것은 꼭 외워주시면 피와 살이 된다. 합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됐고요. 이거 외워달라 했습니다. 분명히. 됐죠? 힘들겠지만 외워주세요. 이런 게 다 어디 있었습니까? 아까 별책 23에 다 아시겠지만 별책 23에 교과 교육과정 일러두기. 아까 묵차 봤었죠? 이걸 다시 봐. 됐죠? 작년 표하고는 조금 왁구가 조금 달라졌는데 거기 일러두기, 교과 교육과정 일러두기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것도 다 정리해서 해드립니다. 하나하나 교과 교육화 할 때 여기 뭐라고 적혀 있나요? 교과 교육과정 일러두기. 과목 교육과정이 아니고 교과 교육과정 일러두기. 여기 다 있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총론 해설서에도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워달라는 거는 반드시 외워주세요. 됐죠? 반드시 외워주세요. 됐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됐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뭐다? 기존 학과로 따지면 마케팅과 그리고 마케팅과 광고 요 과목이다. 지금 별책 23의 과목명으로 됐나요? 전공 일반 과목 됐죠? 자, 됐고요. 그리고 앞에 502463는 유통 일반 과목도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유통 일반이라든지 502463의 5페이지 보시면 딱 나오지만 여기 과목명이 마케팅과 광고, 그리고 여기 마케팅과 광고 여기 과목이라 되어 있죠. 교육과정 관련성 그리고 여기 또 과목이 있네요. 유통일반 됐죠? 유통일반 이렇게 그래서 5024-632로 따져도 뭐 유통일반 쪽에 이제 4P의 플레이스가 유통이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다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통일반 어디 있나요? 유무무 여기 있네요. 유통일반 여기 잘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마케팅 광고 여기도 잘 체크를 해주시고 됐나요? 이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 하나하나씩은 조금 있다가 이제 16페이지였나요 아까? 별책에 따른 내용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문제를 조금씩 보고 별책에 있는 내용을 약간은 보고 그리고 16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4페이지에 있는 목차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한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 알고 계신다. 자, 7페이지 교과교육과정의 구조하면 제가 이 시점에서 이 타이밍에서 꼭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때까지 1월달부터 들으신 분은 조금 지겨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안 한 지가 좀 됐으니까 또 재밌게 이걸 해봅시다. 이거는 아니구나. 여기 봐도 되겠나? 자, 여기서부터 한번 달려보죠. 자, 7페이지 교과교육과정의 구조 그거 한번 쫙 읽어봐 주세요. 읽고 계세요. 자, 별책 23 가봅시다. 경영금융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강론이죠. 교과 또는 강론이라 하죠, 보통. 자, 성격 및 목표 나오는 거 알고 있고요. 아까 7가지 있었나요? 세부 목표가? 맞나? 구조 및 설계. 예,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구조가 제일 중요하죠. 예, 편성 운영. 편성 운영도 중요한데, 시험이 예전에 나왔는데, 그리고, 이수와 진로 설계는 별로 안 중요하고, 구조 설계. 갑니다. 자, 9분. 기준 아까 나오죠. 그 다음 뭡니까? 전문 공통 과목. 됐죠? 예, 그 다음에 전공 일반 과목. 예, 그리고 전공 실무 과목. 이걸 뭐 다 아시는데, 총론 한번 볼까? 그러면? 총론 간략하게만 한번 봅시다. 아이고, 참. 찾아놓을 걸 그랬다. 총론 한번 가볍게 보고 한번 하죠. 잠깐만요. 여기를 보면 좋겠네. 총론. 별책 1입니다. 자, 갑시다. 편제죠. 네, 편제와 학점 배당 기준. 자,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뭐죠? 교과와 창책,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편성한다. 편성한다가 서술어네요. 자,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책. 됐나요? 그랬을 때, 우리 교과, 경영금융 전문교과, 이렇게 되고, 창책, 이렇게 되죠. 자, 교과는, 보동교과, 전문교과. 됐죠? 예전에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 1, 2가 있었는데, 로마자 1, 로마자 2가 있었는데, 2015일 때는, 지금은 전문교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1, 2로 구분 안 합니다. 자, 보통교과 나옵니다. 전문교과 나옵니다.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니까. 자, 보통교과는 국수, 영사, 과학, 체육, 예술, 기술, 따당당, 기술과정, 이렇게 한문 교양으로 한다. 그 다음에 보통교과는 뭐뭐와 뭐뭐로 구분한다. 선택과목은 뭐뭐뭐 이렇게 한다. 보통교과는 공통과목, 선택과목 구분한다.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일진융이죠. 융합 선택 과목, 일진융,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자, 이렇게 해서 보통 교과 나옵니다. 자, 이제 전문 교과 요걸 이제 안내해 드리려고, 얘기해 드리려고 총론을 펼쳤는데, 전문 교과의 교과는 뭐뭐를 고려하여 경영, 금융, 보건복지 쭉 갑니다. 융복합, 지식재산 과목 17개 교과군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 전문 교과의 1빠따입니다. 별책 23 경영금융. 여기가 뭐였죠?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죠.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 거는 다 갈라놓기가 나올 애들이라는 거죠. 시험에 대비해서. 자, 그 다음에 전문교과의 과목은 짠짠짠 세 가지로 구분한다. 전문 공통 과목,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창체, 자자, 동진, 자율, 중간점,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됐죠?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쪽을 조금 안내해 드리려고. 전문 교과의 과목은 전문 공통 과목, 전공 1, 전공 실. 이렇게 구분한다. 이거를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왜 얘기를 해 드렸을까? 요거를 보자는 거죠. 요걸 봤나 아까? 뭐 둘 중에 아무거나 보자. 자, 빨리 다 할 겁니다. 자, 지겨운 사람도 있을 거고. 자, 기존학과, 뭐였죠? 우리는 전문 교과죠. 세 가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전문 공통 과목,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으로 한다. 한다였나? 금방 봤는데도 까먹었다. 한다? 이렇게 돼 있었네. 한다. 이렇게 돼 있네. 좀 서술을 통일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한다니까, 뭐, 구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 옆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인력, 양성, 유형, 갈로 열고, 진로. 자, 우리는 경영, 금융 교과입니다. 그래서, 보통교과, 전문교과 구분했을 때, 우리는 전문교과다. 기존학과입니다. 제일 처음에 경영사무과죠. 예전에는 중간점이 있었습니다. 그 6페이지 본 교재에 보면 2015는 중간점이 있었는데 지금 중간점이 없습니다. 경영사무과, 전문공통과목, 그 다음에 여기 세무회계과. 그래서 2015는 재무 중간점 회계과였습니다. 근데 세무 뭐 좀 비중이 높아졌다 할까요? 세무회계과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냥 우리는. 성공적인 직업생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그 다음에 디지털과 직업생활 외워야 됩니다. 전공 일반 과목 갑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과별로 구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기사, 상업경제, 기업과 경영, 그리고 사무관리, 상기사, 해외기세, 회계원리, 회계정보처리 시스템. 자, 뭐 도전 프로그램 다루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기, 기업자원 통합관리, ERP죠. 전사적 자원관리, 기업자원 통합관리. 우리는 과목명으로 외우는 겁니다. 해기세, 세무 일반 되겠죠. 세무 일반이 있으니까 세무 실무 이쪽에서 나오겠죠. 전공 실무 과목입니다. 총인 노비사, 총무, 인사, 노무관리. 이건 내자야. 노무관리, 노비, 비서, 사무, 행정. 총인 노비사, 예해세죠. 예산 중간점 자금. 예해세. 회계원리 있으니까 회계 실무 나오면 좋겠죠. 예해세. 세무 일반이 있으니까 세무 실무 나오면 좋겠죠. 예해세. 세무회계과. 됐죠? 자, 뒤에 가서요. 또 유동과, 유금. 이게 시험 나왔죠. 재작년에. 금융정보과. 작년이었나? 재작년인 것 같은데. 유금마. 그래서 유통과, 금융정보과. 자, 유무 이렇게 되죠. 유통 일반. 지금 마케팅과, 우리 지금 마케팅,
우리 달리는 것에서 마케팅 광고라는 과목하고 유통 일반이라는 과목 502463에 적혀 있었죠. 관련서. 유무무, 무역 일반이죠. 유무무, 무역 영어죠. 예전에는 2015에서 6페이지에 비즈니스 영어였는데 그게 과목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명 바뀐 거는 제가 지렁이 밑줄을 해놨죠. 그래서 무역 영어, 국제상무도 무역 일반으로 바뀌었다는 거 됐나요? 그래서 국제상무 이런 게 2022 개정 교육까지는 과목명이 없는 거야. 됐죠? 무역 일반입니다. 무역 영어, 유무무, 금보죠. 예, 금융 일반, 금보, 보험 일반인가요? 보험 일반, 금보 됐죠? 여기 유통까지요. 유구자 공공품, 물수원, 유통관리, 예, 유구, 예, 구매 조달, 유구자, 자재관리, 구자공, 공정관리, 공공품, 공급망 관리, 예, 그 다음에 품질관리, 유구자 공공품, 물수원, 물류관리죠. 물수, 수출입관리, 예, 원산지 관리 됐죠? 예, 여기는 뭐였습니까? 뭐 있는지 창무 이렇게 나오죠. 창구사무, 무역금융 업무. 이게 좀 외우기 힘들죠. 무역금융 업무, 창무. 네, 이렇게 다 외우세요. 이건 똑같고, 예, 마케팅까지요. 예, 마케팅과하고 광고, 마창비전, 창업일반. 창업일반 우리 상업경제 시간에 내용체계 박스도 보면서 많이 공부했었죠. 마창비전,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아유 길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이것도 과목명이 2015는 6페이지에 커뮤니케이션으로 되어 있죠. 15번. 그런데 오른쪽에 2022는 늘었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마창 비전. 전자상거래 일반. 자, 여기 뭐였습니까? 마케팅까지요. 여기는 고전매? 고객관리, CRM이죠. 고객관계관리,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리, 고전, 전자상거래 일반이 있으니까 전자상거래 실무, 고전매, 매장, 판매, 이렇게. 방문 판매 이런 과목은 다 날라갔습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좀 외워주세요. 창의적 체험할 때는 자자동진, 그래서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 세 가지입니다. 자자동진. 그 다음에 현장 실습이죠. 예, 학교, 산업체,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현장 실습. 달달 외워주세요. 됐죠? 자, 이 정도. 예. 예전에도 뭐 1월 달부터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한번 봤습니다. 여기 구분한다고 되어 있구나. 내가 잘못 말했네요. 아까 창체는 자자동진 한다 돼 있고 전문 교과 과목은 정문, 공통, 전공일, 전공 실무 과목으로 얘는 또 구분한다로 되어 있네. 한다, 구분한다. 좀 서술을 통일시켜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겠죠?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다. 자. 예, 이렇게 해서 별책 23회 교과교육과정의 구조 이렇게 봤다는 거. 오른쪽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사라진 과목 있죠? 예, 여기 사라진 과목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라진 과목명은 2022에 없는 거니까 잘 구별을 해주세요. 저 같으면 비교하는 걸로 낼 것 같긴 한데 출제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됐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7페이지까지 했었고요. 8페이지 가봅시다. 자, 이제 8페이지부터는 각 과목 시작할 때 하듯이 마케팅과 관련된, 지금은 이제 마케팅이니까 별책, 역대 별책을 쫙 훑어보면서 거기에 꼬리를 물어서 중요한 개념을 조금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거는 13페이지까지, 13, 14, 15페이지까지 이렇게 해서 별책과 관련되면서 중요한 내용들 그거를 지금 15페이지까지 하고 목차에 따라서 4페이지 목차 있죠? 거기에 따라서 달리겠다. 16페이지부터. 뭔 말인지 아십니까? 아시겠죠? 응?
자, 이제 가봅시다. 8페이지. 자, 오래됐네요. 공구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예, 여기서도 건질 내용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공부하면서 건질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조금 글씨 크기는 엄청나게 작죠? 예, 8페이지 내용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으나, 이 내용을 제가 좀 경영학 쪽에도 있었죠. 그래서 조금 여백이 없어서 이쪽에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도저히 여백이 안 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공구에서 마케팅과 관련된 과목은 고마, 세자, 마케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별책 23이었을 겁니다. 공구일 때. 지금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옛날에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여기는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됐죠? 오른쪽에서 보겠지만,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입니다. 자, Competence Standards. 그래서 NCS 사이트 1월달부터 한 번씩 살펴보라 했었죠. 그랬을 때 산업 현장 직무를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기태죠. 그래서 능력이 지기태입니다. 항상 지기태 이렇게 외워주면 한 2년 전 시험에 이 태도가 갈로 나왔는지 학습 모듈하고 관련돼서 나왔고, 지기태, 지식기술 태도, 학습 모듈이라든지 경영학 시간에 봤었던 저거 있었죠. 직무명세서,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에도 지기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무기술서. 경영학 쪽에서도 제가 얘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경영학 한번 봅시다. 그 예시가 있었잖아. 오른쪽에 제가 만든 문제 있었죠. 빨리 나와라. 기억나죠? 경영학에서 171페이지. 여기 보시면 직무기술서, 직무분석 결과 나오는 게 서류가 두 가지 있죠.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 직무명세는 인적 요건에 특히나 비중을 많이 두었다. 그래서 여기 직무수행 요건 했을 때 지기태. 이게 두 자로 하면 능력이 되는 거죠. 컴피턴시. 지기태. 됐죠? 그래서 태도 요게 아마 2년 전에 갈로누키가 나왔는지 그렇습니다. 지기태 됐고, 그래서 지기태란 말은 수없이 이제 반복할 겁니다. 10번 타자 할 때도, 교과교육할 때도. 국가 차원의 표준화 능력 단위 또는 능력 단위. 여기 능력 단위라는 내자가 있죠. 요건 외워주시면 되죠. 기능 단위로 개발한 거. 그래서 특정 직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평가가 가능한 기능 단위로 개발한 거. 그냥 말로 떠들고 적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적어라 하는, 적을 것을 요구하는 출제자가 있을 겁니다. 능력 단위, 또 능력 단위의 또 하부 요소, 능력 단위 요소,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옛날에는 뭐 영역, 내용체계 박스가 내용 요소였는데 이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지금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됐고요. 여기 시장 세분화, 표적시장 선택, 포지셔닝이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이게 세그멘테이션, 선택 또는 선정, 타겟팅, 그 다음에 포지셔닝, STP 전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공구 별책에서 여기가 서술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 됐습니다. 소비자 행동 분석, 그리고 구매 의사결정, 대안들 비교하면서 선택하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마케팅 믹스 전략, 4P죠. 이건 상업경제할 때부터 많이 했었죠. 제품 가격, 유통 촉진. 됐고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됐고, 그래서 여기 다를 끌고 내려와서, 이제 예전에 공구 별책 23이었죠. 그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요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시면 앞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들 대부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시험도 몇 번 물어봤고요. 최근에 한 2년 됐나? 3년 내 포지셔닝을 물어봤죠. 2년 전인 것 같은데. 자, 봅시다. 마케팅 전략. 예, 그 중에, 환경 분석 이후에, STP 전략.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면 좋겠네요. 예, 환경 분석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 STP 전략.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케팅 믹스 전략. 이렇게 나갑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됩니다. 17페이지 거기 보시면 좋겠네요. 됐나요? 17페이지에 보시면 한번 쫙 훑어봤죠. 지난주에 프린트 나눠드렸으니까 앞쪽은 36페이지까지였나? 거기는 벌써 일주일이 됐으니까 한번 쫙 훑어보시라 했죠. 한번 훑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환경 분석, SWOT 분석 경영에서 봤었죠. 내부 환경, 외부 환경, 외부 환경 OT였죠. Opportunity, Threats, 기회와 위협. 그리고 내부 환경, Strengths, Weakness, SW. SWOT 분석 다 알고요. 그 다음에 자, 2, STP 전략, 그 다음 마케팅 믹스 구체적으로 네 마디를 적절하게 배합하겠다. 합리적으로 배합, 결합하겠다.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보아도 내용체계 박스에서 당연히 환경 분석 다음에 STP가 와야겠죠? 됐습니다. 당연하고요. 구매 의사결정 과정 이런 건 시험 나왔고요. 이제 앞으로 더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P 누구나 다 알고요. 그리고 요걸 읽어보자 했죠. 자, 갑니다. 자,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새는 이제 생산자 지향 거기에서 우리 경영학도 마찬가지였지만 고객 지향, 소비자 지향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트 같은 적시 생산 시스템도 생산 어떤 현장 중심,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생산 현장, 생산자 중심이겠죠. 그런데 지트에서 더 발전된 거, MIT 공대, 미국 애들이 TPS, 토요타 생산 시스템 뺏긴 거, 그게 뭐였나요? 린 생산 시스템이었죠. 그거는 고객 지향, 부가치, 고부가치를 지향하고, 고객 지향하고. 그 다음에 경영할 때 또 뭐 있었네? TQC, 통계적 품질 관리. 생산자 중심, 생산자 지향. TQM은 고객 지향이었죠. 그런 것들. 그래서 요새는 다 소비자 지향이죠.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 시장을 세분화하고 1번이죠. 세그멘테이션. 수많은 시장 중에서 자사, 컴퍼니, 우리 회사죠. 목표로 하는 하나 또는 몇 개의 세분 시장을 선정, 타겟팅이죠. 시장, 전체 시장을 쪼갠다는 겁니다. 이렇게 1, 2, 3, 4, 5, 6, 7, 8, 9 9개의 시장으로 쪼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쪼개는 이 과정은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은 이 시장이야. 타겟팅 한 개 할 수도 있고 이 시장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은 연마 두 개의 시장이야. 타겟팅 선정 됐죠? 그래서 선정 또는 선택에도 관련된 거 되고 해당 시장 내에서 마케팅 전략을 집중할 수 있도록 포지셔닝 전략. 여기에서 고객의 마음속에 우리 제품을 경쟁 제품과 비교해서 고객의 마음속에 위치시킨다, 인식시킨다. 포지셔닝도 상업경제라든지 경영학 특히 시간에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얘도 많이 들어드렸고. 자, 됐죠? 그래서 이거 잘 읽어보세요. 뭐 쉬운 내용입니다. 시장 세분화의 개념이라든지 시장 세분화 변수
시장 세분화 변수는 나중에 뒤에 목차에서 보게 됩니다. 목표 시장 선정구 3번 목차 그쪽에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6-3 그쪽에서 다루게 되고 시장 세분화 변수는 크게 나눠서 고객 행동 변수, 고객 특성 변수 크게 나눠서 2개. 고객 특성 변수가 3개. 지인심, 지리적 변수라든지 인구 통계학적 변수, 연령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지인심, 심리 분석적 변수. 네, 이렇게 해서 시장 세분화 변수가 나옵니다.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되겠죠?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일련의 절차를 살펴본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분화된 시장에서 기업이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표적 시장 선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 요거 삼시 분석, 기타 또 많은 표적 시장 선정했을 때 많은 고려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근데 크게 나눠서 삼시 분석이라 해서 커스터머, 고객, 그 다음에 컴피티터, 경쟁자, 그 다음에 컴퍼니, 자사 이렇게 해서 크게 삼시, 그 다음에 등등에 대해서 박스로 정리해서 한 5, 6가지 넘게 보게 될 겁니다. 됐나요? 응. 그래서 무대뽀로 우리가 소구하려는 시장을 무대뽀로 타겟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삼시 분석이 전제로 깔려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열심히 또 공부할 겁니다. 포지셔닝이죠. 포지셔닝도 한 6가지로 해서 구분이 됩니다. 뒤에서 포지셔닝 유형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고객 포지셔닝이 어떤 상품의 속성에 따라서 포지셔닝 유형이 있고 또 이미지에 따라서 유형, 경쟁자에 대해서 비교해서 어떤 유형이 있고 6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 상품의 특성, 상품의 속성이죠. 또 경쟁 상품과의 관계, 콜라, 사이다. 사이다는 깨끗하다, 순수하다. 콜라에 비해서. 이렇게 고객의 마음속에 인식시킨다는 겁니다. 자사의 기업 이미지, 기업인 초코파이는 정이라는 뭔가 정서적인 그런 이미지. 그 다음에 맥심 커피는 뭐 커피의 명작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뭔가 사색적이고 뭐 그런 식의 광고를 통해서 이미지를 고객의 마음속에 인식시킨다. 그래서 경쟁 제품과 비교가 되도록 한다. 각종 요소를 평가 분석, 그 상품을 특정한 위치에 설정한다. 그러니까 포지셔닝이죠. 됐죠? 포지셔닝은 경영학 시간에도 농구하면서도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1교시 교육학 강사 제 얘기도 해드렸고, 나중에 또 해보죠. 자, 그 다음에 STP 전략, 이거는 시험에도 최근에도 나오고 2년 전이었나? 자, STP 전략, 세분시장 마케팅 전략. 보통 경영학 연습책에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세분시장 마케팅 전략. 한글로 번역하자면, 한글로 의역을 하자면, 말하자면, 세분시장 마케팅 전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시장 세분화죠. 네. 아까 나눈 거 기억났죠? 이렇게 또 보여드려요. 전체 시장을 이렇게 세 시장으로 나눴습니다. 1번, 2번. 그래서 인구 통계학 고객 특성 변수에서 인구 통계학적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쪼갰다, 나누었다. 그래서 여기 뭐랄까요? 여기 어린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시장. 그리고 여기는 청소년이랄까요? 청소년이 나이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구분한 거죠. 성인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시장. 이렇게. 그래서 비슷한 욕구를 가진 집단, 즉 연령, 성별, 지역, 소득 수준 등으로 세분화했다. 그래서 어린이는 아주 단, 쪼꼬맛 아이스크림을 좋아라 하고 청소년은
뭐라 할까요? 단맛이 아니고 시원한 맛을. 성인은 뭔가 단팥 아이스크림을. 뭐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요 쪼개진 이 시장에서의 좋아하는 어떤 욕구는 말하자면 이런 욕구입니다. 별표와 같은 욕구. 청소년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요거와는 다른 말하자면 이러한 욕구입니다. 성인들은 말하자면 얘네들과 다른 어떤 욕구? 이러한 욕구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기호로 표시하니까 이렇게 됐지. 욕구가 1시장, 2시장, 3시장이 다 욕구가 다르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1시장의 수많은 어린이들은 다 욕구가 비스무리합니다. 요래. 여기도 요렇게 요렇게 비스무리합니다. 얘도 이런 식으로 다 비슷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장 1, 2, 3은 욕구가 다릅니다. 세분시장 간에는 이질적이고 세분시장 내에서는 동질적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을 비슷한 욕구를 가진 1, 2, 3 시장으로 나누었다. 세분화된 시장 중 고객과 기업에 유리한 시장을 선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분했는데 우리는 어린이 시장하고 청소년 시장 여기만 타겟으로 하겠다. 이거는 포기하겠다. 두 시장에서 소거하겠다. 경쟁 제품과 비교해서 자사의 제품 고객의 마음속에 인식시킨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순수한 맛을 속성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주 단맛 나는 쪼꼬 맛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마음속에 우리 회사가 만드는 어린이용 아이스크림은 엄청나게 달콤해. 이런 거를 다른 경쟁 제품에 비해서 청소년이 좋아하는 시원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스포츠 음료 같은. 그래서 경쟁 제품과하고는 차별화돼 달라. 이렇게 고객의 마음속에 인식시키는 거. 자, 이 정도. 자, 9페이지는 별책에 나와 있는 2015인데 각 과목별로 해서 내용 체계 한 번씩 쫙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10페이지에도 똑같이 반복되죠. 제가 좀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9페이지는 공구하고 1호 개정교육과정을 비교해달라. 이런 취지가 깔려 있다는 거. 느낌을 받았겠죠. 그래서 왜 굵은 테두리가 쳐져 있는지 그 이유를 눈치를 챘죠. 이렇게 보면 유추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10페이지는 다시 9페이지에 있는 게 반복됐지만 양쪽 페이지를 멀리서 보면서 1호하고 둘둘을 멀리서 비교하자. 이런 취지가 깔려 있겠죠.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합시다. 좀 쉬었다가 또 해보지요.